용인에 위치한 대형 수영장. 여기 휴가차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수영 선수들이 한국의 수영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단체 휴가이지만 어째서인지 프랑스 선수들은 식은땀까지 흘리며 무언가를 손에 들고 수영장 직원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한국인 남성의 이야기를 들은 프랑스 선수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다급하게 단체로 바지를 벗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한국으로 단체 휴가를 온 프랑스 수영 선수들은 한국 문화센터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실업팀에서 수영 선수로 근무하고 있는 아놀드 필립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실업팀에서는 프랑스 수영대회 우승으로 단체 해외 휴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진행되는 규모 있는 수영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된 저희 수영팀은 출전 선수 이외의 대기 선수들까지 단체 해외 휴가를 받을 수 있었고 실업팀 모두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의 해외 휴가 포상이었지만 저와 함께 휴가를 발령받은 약 10명의 팀원들은 꽤나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감독님의 지시사항으로 무조건 해외로 단체 휴가를 나가야 했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원들은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원들이 다수였고 대체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하는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팀원들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반년 정도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던 다니엘은 자기가 많은 나라를 여행해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 한국으로 단체 휴가를 간다면 후회는 없을 것이라며 저희를 설득하더군요.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동료들은 한국은 아시아 후진국이 아니냐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함께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를 반대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다니엘의 말을 믿고 동료 팀원들을 설득해 약 일주일 뒤에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타는 그 순간까지도 팀원들 대부분은 한국 같은 후진국을 꼭 가야 되냐는 말과 함께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 선진국들로 가는 게 여행하기 편하고 유명한 관광 명소가 많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다니엘의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 주장을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약 10시간 뒤 저와 팀원은 인생 처음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저와 팀원들은 처음으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30분이 넘도록 공항에 입국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한국이 아시아의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더럽고 치안이 안 좋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 처음 마주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 모습은 프랑스 공항의 약 10배 정도 되는 크기는 물론 단순한 공항이 아닌 말 그대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기술력을 압축시킨 듯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일 놀라웠던 것은 프랑스 공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공항 내부의 거대한 쇼핑몰과 식당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공항의 시설들이 그저 단순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으나 프랑스의 공항에서는 치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쇼핑몰과 식당들은 경찰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도 없고 주인들은 가게 문을 열기도 힘든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가게를 지키는 경찰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쇼핑몰과 식당을 이용하는 외국인들 역시 경찰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프랑스가 치안과 복지가 좋은 나라 아니냐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프랑스는 저희 팀원들처럼 체격이 좋은 운동선수들조차도 공항이나 기차역, 심지어 버스터미널과 같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지나갈 때에는 소지품이나 가방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며 길을 걷는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즉, 말 그대로 한국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곳이었고 저는 이러한 공항에서의 모습을 통해 이번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가 굉장히 뜻깊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희 동료 팀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저처럼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왜 한국 공항에는 마피아나 범죄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이냐며 얼굴에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 10일간의 단체 휴가였기에 전문적인 투어 가이드가 필요했던 저와 팀원들은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있던 다니엘의 도움을 받아
다니엘이 일했던 식당의 한국인 사장, 영철을 공항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빈곤하고 까칠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영철은 너그러운 미소로 저희 팀원들을 아들처럼 대해주었고 타인에게 까칠한 프랑스 사람들과 달리 너무나도 친절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영철과 저희 팀원들은 공항에 위치한 카페에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다녀온 팀원이 빨리 화장실에 와봐야 한다고 저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공항에 화장실에 들어간 저와 친구들은 이게 진짜 후진국의 공항이 맞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의 공항 화장실 내부에는 놀랍게도 어린아이 및 장애인을 배려해서 따로 용변 처리를 할 수 있는 특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너무나 신기하게도 손을 씻는 세면대가 자동 센서로 제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 화장실을 사용했던 팀원은 자신이 손을 씻으려 했지만 한참 동안 물을 어떻게 틀어야 되는지 몰라 옆에 있던 한국인을 지켜봤는데 그저 손을 세면대 중앙에 가져다 대니 물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저와 팀원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세면대 중앙에 손을 가져다 대자 자동으로 물이 나왔고 심지어 손의 위치를 움직이면 따뜻한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평범한 공항의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에 저와 팀원들은 계속해서 손을 씻으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놀라워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공항의 기술적인 충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내부의 용변을 보는 공간에는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모양의 변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영철 씨는 이것이 한국에서는 비데라고 불리는 무선형 변기 시스템이라며 친절하게 사용법을 보여주었고 프랑스에서는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가 막힌 변기 시스템에 저와 팀원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실업팀으로 근무를 할 당시에도 프랑스 내 가장 좋은 시설에서 운동을 했던 저와 팀원들은 변기가 자동으로 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것도 모자라 자리에서 일어나면 물까지 자동으로 내려가는 모습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기에 비데라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의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 프랑스에 있던 지인들에게 보내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비데의 사진을 찍으며 놀라워하고 있을 때 한 한국인 남성분이 다가오시더니 마치 화장실을 사용하시려는 다급한 표정을 보이셨고 저와 친구들은 바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화장실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익숙한 듯 보였고 실제로 화장실에 있던 한국인 분들은 모두 평범한 표정을 보이던 반면 저와 같은 몇몇 외국인들은 손을 씻는 세면대에서조차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한국이 별것 없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던 저와 친구들은 바로 그때부터 한국을 가난하고 더러운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자신들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한국의 첨단 기술을 좀 더 이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놀라는 저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영철 씨는 수영선수 생활을 하는 저희에게 한국의 워터파크라고 하는 곳에 가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한국의 호감도가 올라간 저희들은 흔쾌히 동의하며 용인에 위치한 워터파크라는 대형 수영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의 워터파크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팀원들은 굉장히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요. 프랑스의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에 입장하는 구조였지만 한국의 워터파크에 돈을 내고 들어간 저희 팀원들은 수영장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으며 탈의실과 이어지는 내부에는 대중 목욕탕 같은 뜨거운 탕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 중 한 명은 이미 결제한 수영장 티켓을 보이며 직원에게 우리는 목욕탕을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한 거다라며 강하게 항의를 했고 혹여나 한국에서 사기를 당한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던 찰나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저희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한국인 남성을 따라간 저희들은 굉장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는데 바로 한국의 대형 수영장이라 불리는 워터파크에는 탈의실과 목욕탕 그리고 수영장까지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구조였던 것이었습니다. 수영장으로 들어가기 전 목욕탕에서 편안하게 목욕을 하고 조금 더 걸어가면 수영장이 나오는 모습에 저희 팀원은 모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수영장은 정말 협소했으며 내부 시설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한국 워터파크는 전문적으로 관리해주시는 청소 인력들도 있었으며 이외에도 내부에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워터파크 내부에 있는 놀이기구의 속도와 스릴, 그리고 물에서의 다양한 수상놀이는 저와 팀원들을 매혹시켰으며 프랑스에서는 수영장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상상하기도 힘들었기에 저와 팀원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세계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온 저와 팀원들은 동료와 친구들에게 한국의 워터파크와 공항 그리고 친절했던 문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동료들과 나누었고 저희들이 그동안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무지와 선입견을 반성하며 다음 휴가 때 역시 다같이 선진국인 한국에 방문하여 더 많은 문화를 즐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해준 나의 동료 다니엘과 처음 보는 우리를 친절하게 반겨준 한국의 영철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선진국 한국에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